우리는 이제 모르는 게 없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숨겨진 상식 왕.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모조리 파헤쳐보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우탕. 이제는 진짜 어디 가서도 우리는 똑똑하다고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얼추 자신 많이 있게 말합니다. 올라왔어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빅데이터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새해가 되고 네. 뭐 옷도 많이 사고 뭐 여러 네. 가지 신발도 많이 사고 했을 텐데 이런 거 좀 아껴뒀다가 이럴 때 신어야지 뭐 그런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뭐 신거나 입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좀 아껴두고서 특히 신발 같은 거 사면은 상자째에 그냥 한번 보고 넣어두고 나중에 나중에 신어야지 하는데 유행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빨리빨리 입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거 사두고 옷장이나 신발장에 놔두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때 신어야지 누구 만날 때 꼭 입어야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주 네. 좋은 훈련이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 새 옷을 사고 새 신발 신고 오케이 너 알았어 나 이거 신고 회전 초밥 먹으러 갈 거야. 딱 기다려. 내 이 옷 입고 닭갈비 먹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옷만 봐도 닭갈비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저 옷만 봐도 침이 저절로 나오는 그 그래요. 파블로프의 옷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어떤 생활 속에 어떤 작은 그런 소소한 기쁨, 네. 기대, 행복이 아닐까 뇌를 굴려봤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퀴즈 풀러 떠나보겠습니다. 어딜로? 바로 여기서 하나, 둘, 셋, 출발! 인간관계 해법을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처세술의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통해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본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좋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가 진짜. 딱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세요, 형님? 나 있어. 어떤 것이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저도 그거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잖아. 네, 저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도요. 진짜 보기보다 좋은 사람이거든요.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을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은 하는 일의 결과물도 뛰어나게 마련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관직에 올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 과거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줘라 정도고 네. 문제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 좋습니다. 옛날 과거 시험에서는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시험관들이 점수를 매겨 합격자를 뽑았는데요. 이때 시험관들이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임금에게 급제자들의 답안지와 함께 보고를 올리면서 장원으로 뽑은 답안지를 맨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로 가장 뛰어난 것을 가리키며 책을 누르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책을 누르다요? 나 알 것 같은데. 두 글자 하죠. 부침? 아니, 두 글자죠. 맞아요. 두 글자 맞아. 책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가겠죠. 책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뭐 도서할 때 도서, 압도. 뭐 그런 느낌이야. 압권이다. 압권. 와, 정답입니다. 예스! 딱 왔다. 압권 왔다. 야, 딱 왔고, 너 토스 딱 왔어. 왔어. 와, 자. 나 이거 알았어. 압권. 딱 토스하고 바로 스파이크. 공감대 있으시겠지만 2000년대 초중반의 유행어였어요. 압권 이러면서 압권이요. 진짜? 아해해 아시죠? 골라봐, 하나. 저는 흥미 끌기. 오케이. 저희 좀 애정결핍이 있어서요. 상대방의 흥미를 끄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로부터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인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좋아요, 미인. 미녀의 나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는 석유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바로 미인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약국의 홍보를 위한 경품이거나 직장의 행사에서 상품으로 이것이 나올 정도로 보편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딸의 15살 생일에 아빠가 이것을 선물하는 것이 대대적인 유행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스코리아 왕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인 산업이니까 미인이 뭐 되기 위해서나 미인들이 많이 하는 거나 그런 건데 15살에 하기에는 조금 어린네. 어린데도 아빠가 그걸 줘? 되게 그러네? 의 느낌이 드는 거죠. 성형수술권? 맞았다. 이 성형수술 중에 뭔가 있죠? 그 중에 하나죠? 쌍꺼풀 수술. 가슴 확대. 가슴 성형 쿠폰 정답입니다. 예스! 정말 초기 저희 정말 물이 올랐죠, 진짜. 야, 대박이다. 아무튼 그렇게 슈퍼 글래머를 꿈꾸는 여성들도 많겠다. 원체 이쁘니까.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죠? 네. 아, 진짜 잘 맞췄다. 재밌게 맞췄다. 아, 저희 갑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대화 가볼까요? 즐거운 대화 가도록 오케이, 즐거운 대화. 즐거운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경청은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깔려있는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기법이 되는데요. 이런 경청이 안 되는 불통의 아이콘, 그 중에서도 놀부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놀부, 부대찌개.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아우 흥부는 복을 받고 마음씨 고약한 형 놀부는 벌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흥부 놀부는 판소리로도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는데요. 판소리 흥보가에서 12번째 박에서 나와 놀보를 혼내주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아, 인물이 나와요? 도깨비. 아닙니다. 12번째 박? 놀부를 벌하는 심판. 누굴까? 사람이고. 아, 염라대왕. 옥황상제. 홍길동. 전우치. 혹시 종교로 가나요? 하나님? 예수님? 뭔가 예수님 나오면 웃기겠다. 뭔가 정의로운 인물이겠지. 네. 아니면 엄청 무섭거나 언더테이커 같거나. 언더테이커? 아, 의외로 이럴 수도 있겠다. 어. 관우, 장비 이런 쪽 있잖아요. 아, 어쨌든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치. 장비가 나와서 정답입니다. 와! 대박! 진짜 맞아? 장비라고? 흥부가 해? 와, 정말 잘했다. 와, 흥부가 기가 막혀. 와! 와, 대박. 진짜요? 야, 맞아. 좋았다. 접근이 너무 좋았어. 야, 이거 약간 퓨전이네요. 피처링이네요. 와, 진짜로. 몇 문제 풀었죠, 우리가? 세 문제 풀었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번째 네. 문제. 아, 주제로 가야 되겠네. 네, 주제 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론. 다음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소개된 일화입니다. 한 기계공은 항상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 일은 너무 많아 조수가 필요하다고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장은 조수를 붙여주지도 않았고 업무 시간을 줄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일의 양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기계공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너 없으면 우리 공장이 안 돌아가 라면서 매일 당근을 던졌습니다. 평생 근속을 보장했나요? 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줬어요. 정답, 성취감을 느끼게 해줬다. 상을 매달 줬습니다. 상. 표창장을 줬습니다. 정기적으로. 찬스 갈까요? 아, 네, 가겠습니다. 이거 답이 안 나온다. 갈 때 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래, 갈 때 가는 것도 용기고. 네. 이것도 효율적으로 녹화를 해야지.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둘, 셋. 문상훈님. 야, 나 못 맞추는데 자리 이거 큰일 났다. 처음 만나서 명함을 줬어. 네. 명함에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름을 CEO로 만들었냐? 비슷해요. 직책을 높였어? 높여줬어? 거의 다 왔어요. 정답 인정? 정답 인정. 오케이. 뭐 정확히 뭔데요? 직함을 줬다. 직함을 줬다. 기계공에게 서비스부 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처세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이게 정말로 아직 수업 안 들었구나. 아직. 이게 첫 번째.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진이와 훈이로 가야지. 대결 진이와 훈이. 훈이.
인간관계의 중심은 서로 간의 매너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와 관계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 1. 상대방의 눈을 보며 인사한다. 2. 화장실에서 마주친 상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한다. 3. 인사는 올바른 자세로 한다. 나 확실히 알아. 하나, 둘, 셋. 잘못된 거잖아. 정답 2번입니다. 오케이. 비즈니스 호칭 매너 중 맞는 표현은 1. 부장님, 김대리가 1층에서 뵙자고 합니다. 2. 과장님, 김대리님은 10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3. 방금 전에 사장님 전화 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건 당연히. 네, 네. 정답 1번입니다. 오케이. 2번, 3번을 바꾸자면 3번은 전화 왔습니다겠죠. 2번은 뭐였죠? 김대리님이라고 할게요. 아, 과장님 앞에서. 예. 비즈니스 전화 매너에 어긋난 것은 첫 번째,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두 번째, 전화를 받을 때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세 번째, 담당자가 부재 중일 때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요청한다. 하나, 둘, 셋. 1번이야. 정답 3번입니다. 아, 네, 왜? 3번이 뭐였지? 아, 다시 전화 좀 달라고 얘기한다. 비즈니스 전화 매너에서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게 맞고요. 만약에 3번 이상이 되었었을 때는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늦게 받아서 아, 죄송합니다. 나는 너무 누구입니다. 빨리 받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올바른 악수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먼저 일어난다. 두 번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다. 세 번째, 인사말이 끝나면 오른손으로 악수한다. 하나, 둘, 셋. 당연히 그치? 이거겠지? 정답 2번입니다. 예스. 명함을 주고받을 때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명함을 받은 후에 바로 집어넣는다. 두 번째, 명함을 받자마자 명함에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적어둔다. 세 번째, 명함은 아랫사람이 먼저 건네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거. 하나, 둘, 셋. 3번? 정답 3번입니다. 오케이. 몇 주 연속 계속 둘이 걸리네. 고기에도 친구가 필요해. 겨울인데? 여기저기 붓기가 심하다고 느끼다면 붓기 전용 아이마스크. 와, 이거 좋다. 한겨울인데? 감사합니다. 오잉. 아, 집에서 돼요? 우와. 오, 이거 재밌겠다. 우리 이거 교육용으로 너무 좋다. 이건 뭐야? 붓기 빼는 등. 여기 이제 적혀 있음으로써 아, 집에서밖에 못 쓰는. 웃음 포인트구나. 네. 약간 이거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뭐 사당역에서 내려주세요 이런 거. 사당역 그렇지, 깨워주세요. 저팔계인데? 잠깐만요. 사진. 아니, 너무 웃긴다. 잠깐. 하나, 둘, 셋. 오늘도 퀴즈 성공! 성공!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홍헌영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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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아, 물론. 네네, 예. 새해 복도 늦었지만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핫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그런가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기계발서라고 어허. 할까요? 네. 뭐 고전이죠, 이 분야에서는. 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한번 집중 해부해 보면서. 와우. 근데 그 인간관계란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 어렵죠.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 이런 인간관계라는 것을 가장 또 최초로
뭐 이렇게 물론 고전도 많지만 현대의 어떤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여전히 유효한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 이제 또 우리 살아가는 얘기 같이 다루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또 주변에서 또 많이 봤다면서요. 제 주변에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자기의 인생 책이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저는 사실 좀 뭐 부끄러운 소리지만 자세히 못 봤거든요. 안심하십시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카네기 인간관계론은요. 읽어보신 분은 좀 적지만 보신 분은 되게 많아요. 어딘가에 뭐 서가에 꽂혀 있는 걸 보신다거나 예.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네. 인간관계론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신다거나 해서 인간관계론 보셨어요? 질문 드리면 대부분은 보셨는데 읽어보셨냐 그러면 또 그러니까요. 대부분 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인간관계론이 저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또 한번 직간접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이 책은 그 30개 챕터로 돼 있는데 30개 챕터마다 어렵진 않고요. 재밌는 스토리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1챕터는 뭐고 2챕터는 뭐고 30챕터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방대하죠.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듣는 분들도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뭐 그것을 좀 요약해서 핵심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면 저는 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끝, 마지막. 그 끝을 지켜봐야 이게 뭐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뭐 누가 범인인지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는 안 좋은 사람인지는 뭐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떠날 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평가되는 거기도 하고 끝이 좋아야 뭐 다 좋다 이런 네, 말도 네. 하는 것처럼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인간을 잘 이해하려면 인간의 끝을 봐야죠. 예. 만약에 내 삶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임종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때 이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할까 아닐까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할 거다. 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손을 꼭 잡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끝에 가서 그 사람을 뭐 본질을 결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결국 원하는 건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일상사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실된 사랑, 깊은 사랑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직장 관계에서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좀 가벼운 용어로 바꾸자면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느냐는 답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건.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이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이 행위는 좀 나중에 하고 다른 것들을 막 해요. 예,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거나 공부를 잘하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뭐 돈을 많이 벌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을 가지면 뭐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사가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갖추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취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갖추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라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갈등을 빚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넌 나를 왜 몰라줘. 그런데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그 인정과 사랑이라는 건 자꾸 놓치게 되는 이 엇박자가 생기는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그 성취가들이 생기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인간은 인정 욕구를 가진 존재다.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나마 혼자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인정이란 건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없으면 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에 대한 건데 그러면 이 30가지 원칙을 엑기스만 뽑아서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자,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은 거부하는 거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비난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30가지 원칙의 제 1번 원칙은 비난하지 말라입니다. 1번 비난하지 말라. 깐딱 삐야, 깐딱 삐야.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 나부터 누군가를. 그냥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까 누구 겁나 비난했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비난은 소용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가지의 비난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복받쳐 싫어서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안 되겠고. 배설이네, 배설. 네, 배설하는 거죠. 막 욕하고 막 악담하고. 비난하고 뒤에 예. 가서 막 흉보고 막 이런 건 그냥 그 자기 감정의 배설이죠. 네.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잘 되라고. 저 사람 이걸 좀 고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적질을 한 거지. 뭐 얘 인간을 뭐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게 좀 소용이 없는 게 비난을 받아서 그것을 동기부여 삼아 이렇게 뭔가를 수정해 나갈 만큼 인간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따끔한 비난을 받고 정신 차려서 고칠 정도의 멘탈을 가진 사람이면 이미 그런 잘못 잘 안 해요. 그렇지. 예. 그렇다면 그래도 잘못한 것이 보이고 눈에 띄는 게 보이면 지적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 데이커네기 씨가 무려 22번째 원칙의 가사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지를.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앞에 1번부터 21번까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2번부터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자꾸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1단계에서는 비난하지 말자. 네. 일단 이 지퍼를 좀 채우자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2번은 뭐겠습니까? 비난을 안 하면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아까 언급한 인정과 칭찬이죠. 그래서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론의 30개 원칙은 사실은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 앞에 게 전제 조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화날 때는 막 혼내고 좀 미안하니까 사실은 너 이런 것도 정말 잘했네. 너 좋아서 하는 얘기 한번 칭찬해주고 이런 게 상대방에게 별로 효력이 없는 게 네. 1번을 안 지킨 상태에서 2번을 지키는 게 별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appreciate예요. 그러니까 appreciate는 그 감사를 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꼭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도 좋아요. 뭐 넌 이거 참 좋아, 뭐 멋져, 잘해, 뭐 이런 칭찬이 아니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것을 그냥 이야기해주면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인정이 되는 건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죠. 1번 원칙이 아까 뭐라 그랬죠? 비난하지 말라. 네. 2번 원칙은 뭘 하라고요? 인정하고 칭찬하라죠. 자 그러면 인간은 1번을 싫어하고 2번을 원해요. 네. 그죠? 그런데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1번이 앞서죠. 1번이 압도적으로 예. 난무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인간은 1번을 싫어하고 2번을 원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네. 1번이 많고 2번이 적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2번을 많이 하면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남 비난하지 마라, 칭찬하라 이러면 그냥 뭐 단순한 얘기, 그냥 좋은 말이네 들릴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따져놓고 들어가면 거의 저는 뭐 진리에 가까운. 예. 왜 우리가 그 인간관계 이런 걸 많이 하면 보통 어떤 그 유형 같은 거에 많이 집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가볍게는 뭐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물론 과학적이진 않지만 네. A형은 이렇고 B형은 이러니 뭐 A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B형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MBTI 뭐 애니어그램 수많은 유형들 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런 유형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이 지붕부터 올리려는 격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여기에 수렴하죠. 네.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실천이 되게 쉬워요. 그냥 비난 안 하면 돼요. 네. 인정하고 칭찬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유효한 원칙이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습관도 좀 안 되어 있고 내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몰려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3번 원칙까지만 좀 더 추가로 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3번. 3번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좀 더 사람을 움직이고 동기부여하고 같이 이제 관계를 리드해 가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을 데일 카네기 씨는 이 책에서 재미난 2개의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그 딸기나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낚시를 할 때에는 누구도 딸기나 아이스크림을 그 낚시지에 매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건 벌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지극히 벌레를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딸기를 매달아서 물고기가 낚여지겠습니까? 자기가 싫더라도 벌레를 매달아야죠. 사람들이 낚시를 할 때는 그걸 그렇게 당연히 잘 알면서 왜 사람을 뭐 낚는다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을 대할 때는 왜 자기 관심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대방을 만나서 무언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관심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라.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관계가 열리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아까 낚시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식들을 대학에 이제 보냈나 봐요. 네. 오늘날이야 뭐 이메일도 있고 뭐 톡도 있고 뭐 SNS 있으니까 이제 전화도 하고 연락 자주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당시에 장거리 전화도 힘들고 하니까 편지를 많이 썼나 봐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도통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혜기 씨가 제가 그러면 답장을 한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신 편지를 썼어요. 뭐 상훈아 잘 지내니? 이러면서 네. 그래서 너가 이제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용돈으로 쓰라고 한 $5 정도를 넣어서 보낸다. 잘 써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돈을 안 넣어서 보낸다. 아하. 닦아버렸네. 네, 그러니까 답장이 왔겠느냐 안 왔겠느냐. 네. 답장이죠. 당연히 오죠.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재미나게 유머로 그걸 표현한 거지만 답장을 받길 원하는 건 부모의 욕구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쟤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는 건 나의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욕구에 관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데일 카네기 씨가 봤을 때는 지방에 가서 힘들면 욕구 중에 하나는 용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얘기하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입니다. 이거는 보통의 관계에서라든가 직장에서도 사실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뭐 원하는 게 뭐냐? 나중에 뭘 하고 싶냐? 뭐 이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요즘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뭐 물어봐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지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나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소름 돋는 아, 네. 하나가 있었어요. 예, 예, 예. 제가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처음 미팅을 할 때 네. 이렇게 질문이 전개가 되었어요. 어. 상훈 씨 요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네. 상훈 씨의 꿈이 뭐고? 상훈 씨는 그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 저는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야, 예. 그분은 아주 탁월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잖아. 네, 활짝 열렸어요, 마음이.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데일 카네기 경영개론이 이제 30개 원칙인데요. 이 1, 2, 3번을 그 펀더멘탈, 기본으로 네.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가장 어떤 뭐랄까요, 핵심적인,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니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서 인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이제 기본이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5번, 6번 갈수록 조금은 이제 구체적인 뭐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가장 기본은 이제 이 원칙들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머리를 탁 맞은 느낌이 들고. 저 사업하고 싶어요. 이거 알고 나니까 막 제 사업을 하고 싶어졌어요.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꺼운 책에 아주 일부분만 말씀해 주신 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적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삶이 또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조금 더 심화 학습이 들어가나요? 이제 심화학습이죠. 이래서 다음 주는 갈등을 다루는 것, 그리고 뭐 어떤 협의, 일이란 건 협의하고 협상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인간의 원칙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막 피 흘려도 막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도 이 자리를 꼭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기들에게도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말씀해드린 것처럼 더 유익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